동문학상의 역사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 선정 이후 마산은 현대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였다. 자유와 자주와 성장을 자랑한 도도한 얼굴이었다. 4.19 혁명의 뇌관이 되었던 장소, 수출 자유무역단지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적 형성을 밑받침했던 곳, 부마 항쟁의 도시. 이 마산은 그러나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곳은 거대 행정시의 작은 지역구가 되었다. 겉이 왜소해지니 속은 거북했다. 그리고 안의 열정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썩고 몸은 산패한다. 추접하고 너절해진다. 김기창의 마산은 이렇게 상징의 쇠퇴와 몰락을 기록한다. 냉정한 눈길로. 그러나 그 무자비한 묘사가 옛날의 영광을 자꾸 들쑤신다. 하늘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던 사람은 하늘을 잊지 못한다. 라고 신동엽 시인이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조그만 안쓰러운 외침이 독자의 심금을 긁는다. 그러니까 마산은 좌절과 낙심의 소설이 아니다. 오히려 부활을 촉구하는 북소리다. 그에 호응하는 가슴의 고동이 옛날이여 일어나서 지금이 되어라 라는 문장을 하늘에 새긴다. 어떤 장소인들 사연과 미련이 없으랴. 마산의 울림은 전국토의 함성의 알곡이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작가의 책을 만들었던 인연으로 이렇게 큰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서 가분한 영광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문학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한국문학의 책을 만들고 또 그중 상당 시간을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이 만들어지고 평단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작가는 어김없이 등장하지만 좋은 작가들이 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어느 직업에서나 마찬가지인 현실이고 세상살이의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솔직한 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작업의 치열함과 무관하게 먼저 세상의 찬사를 받는 좋은 작품이 있다면 그보다 더 치열하고 묵묵하게 자기 작업을 이어온 작가들의 좋은 작품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작품과 그 작가들은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자로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무 중 하나는 그런 숨은 작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작품을 찾아내는 일은 문학을 진정 자신의 삶으로 삼고 있는 작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좋은 작가들은 대체로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문학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속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상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쓰고 묵묵하게 쓰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작가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기창 작가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학을 하느라 오늘도 외롭고 쓸쓸한 그 성실한 작가들에게도 이번 수상 소식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숨은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작업의 정직함을 기준으로 문학의 가치를 판단해 주신 동인문학상 심사위원과 또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문학을 책임있게 써내려가며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온 김기창 작가에게 깊은 축하를 보냅니다. 이메일 말미에 약간은 버릇처럼 덧붙이는 그 말 그대로 항상 작가님의 건강과 건피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했던 생각이 운이 너무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인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운이 좋다. 심사 경위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한 분이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문학상이라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작품이 꼭 아니어도 다른 작품이 그 자리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이 문학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 그 심사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설을 쓸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마산을 쓰고자 했을 때 마산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일단 제가 자고 나란 곳이었고 나고 자란 곳이었고,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거의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도시, 그리고 과거의 어떤 영광의 흔적을 상처처럼 안고 있는 지방 도시들의 모습을 마산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을 쓰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살면서 삶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려 애쓰는 분들, 그런 분들 곁에 마산이 있으면서 좀 위로가 되는 소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고민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는 뭐 시점이나 문체나 뭐 국의 구성이나 같은 어떤 소설의 형식적인 문제일 텐데요. 제가 소설을 쓸 때 접근하는 방식이, 형식에 접근하는 방식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관계를 맺을 때 모험을 추구하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데, 소설의 형식을 추구할 어떤 방식을 택할 때도 그런 방식을 택해서 묘사나 대화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르고, 이 식으로 조금 전형적인, 아니면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조금 낡은 방식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내적 필연성이 저한테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시는 안 봐야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후진 모습을 보여야 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제가 소설을 쓸 때 형식을 선택을 할 때도 좀 후진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어떤 형식적인 실험 또 하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왜 쓰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스스로 자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야기 자체가 좋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AI가 등장하면서 제가 왜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또렷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AI, 소설을 쓰는 AI가 왜 등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학의 발전이 어떤 완전 무결한 신에 대한 그런 실망이나 그런 신의 부재, 이런 걸 대신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해 왔다는 그런 배경도 하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과학이 하는 일은 어떤 인간의 불안정성이나 비효율성, 그리고 이런 반연구성, 이런 걸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소설은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나 비효율성, 그리고 이런 반연구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파생되는 아름다움이나, 꼭 좋은 것만이 아닌 뭐 절망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을 다루는 사소하면서도 거대한 최후의 이야기로서 소설의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도 그런 소설을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마산이라는 작품을 앞에다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런 생각이 풀어질 때까지 열심히 소설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이 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운이라는 것도 어떤 주사위를 던진 결과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잉태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힘의 절반은 축사를 해주신 미nem사의 박혜진 선생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완성도가 있다면 이번에 책임 편집자 하셨던 정기현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책이 독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미nem사의 많은 관계자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마산으로 가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마산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살고 계신 저기 한 선생님께서 흔쾌히 마산으로 같이 내려와 주셔서 마산이라는 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하고 심사위원분들 조선일보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